안녕하세요. 고품격 정통 시사 프로그램에 있다 B급 중에 B급 방송으로 와 고생 중인 더 라이브의 새 막내 PD 문주은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재판에 관한 모든 것을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 빨리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현대건설 CEO 출신의 이명박, 각종 성공 신화를 발판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등장했고 이후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의 형을 최종 확정, 2년 6개월이란 재판 과정 끝에 화려했던 과거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간 제기되어 온 혐의만 16가지, 회사 돈을 횡령해 선거 자금, 쇼핑에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나라 돈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몰래 빼돌리고 대기업은 물론 제과점과 국회의원, 심지어는 스님에게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혐의는 다채로웠습니다. 첫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BBK 주가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약 5천 명에게 1천여억 원의 피해를 입힌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회사 다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후 본인 입으로 BBK를 설립했다는 과거 영상이 등장.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영상엔 주어가 없다는 기적의 논리로 상황을 보면 결국 대선을 보름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집권 4년 차이던 2011년 청와대가 다스의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청와대가 떼인 돈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한 채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했고 이후에도 대통령이 2번 바뀌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 사건을 풀어줄 결정적 한 방이 날아왔으니 MB의 분신이라 여겨졌던 김희중, 김백준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 MB에 대한 측근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쐐기골은 한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MB 소유였던 영포빌딩 지하실에서 BBK, 다스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결국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184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는 착착 진행됐고 2018년 1심에서 법원은 다스는 MB 것이라며 횡령과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한 공익제보자가 등장해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을 대가로 다스 투자금 소송 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밝혀지면서 뇌물 혐의 인정액이 증가, 법원은 2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훈이 정직이고 취임 후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찬했던 대통령.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오늘 판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의 말을 빌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더 라이브 막내 PD 문주은이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내용 살펴봐야죠. 요즘은 나오는 시사자판기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죄로 밝혀진 겁니까? 정리를 해보죠. 16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안에 가장 큰 것은 횡령, 아까 다스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뇌물, 삼성으로부터 뭐 법정 비용 대납 등 이것도 다스 소송을 미국에서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삼성이 왜 남의 회사 소송 비용을 내냐고요. 이게 뇌물 아니냐. 그리고 또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어요. 네. 심지어는 이 기관장의 자리를 내주면서 2억 원씩 받은. 이거는 매관 매직이라고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거죠. 직권남용 이런 등등등인데 적어도 일부 무죄는 나왔습니다. 근데 다스의 횡령, 삼성의 뇌물, 그리고 이 특활비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다 유죄가 나오면서 결국은 17년형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에서 판결을 지켜봤다고 하고요. 강훈 변호사, 변호인단은 나와서 이거 재판이 졸속이다. 어떻게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는데 12만 쪽에 달하는 이 자료를 4개월 만에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느냐. 근데 이걸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법조인들의 이야기는. 이 전 대통령은요, 거센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 재판부도, 사법부도
더 이상 공정하거나 정의롭지가 않다. 예.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진실을 밝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자, 이 의도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아. 이게 16년을 복역하면요. 96세에 만기 출소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이나 변호인단이나 혹은 그 친이계라고 과거에 불렀던 정치 세력 입장에서 부활을 꿈꾸려면 적어도 재건하려면 풀려 나와야 되는 겁니다. 16년 못 기다리죠. 네. 그런데 이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깥이 시끄러워야 돼요. 이거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사해달라. 사면해달라. 이런 여론의 요구가 있어야 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이후에 사면을 고려하는 거지. 아. 조용하면 사면을 왜 해줘요? 아,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수감되는 것은 정권의 보복 차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 이런 여론 형성을 위해서. 네. 아. 그래서 그렇기 지지층을 때문에- 또 결집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면 안 돼요. 예. 사실 진정한 사면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한다. 아.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건데 네. 혐의를 부인하면 사면을 못 해줘요.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데 사면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론의 압력밖에 없는데 오늘의 판결이 정치 재판이어야만 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네. 많은 법조인들이 법리적으로 재심 가능성이나 사면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 다만 정치적인 결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법률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돌파구가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 실소유주가 또 나와야 되겠죠. 아,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 네,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나 허위 증인이 확인돼야 됩니다. 지금 이 3심까지 판결에서는 매우 법리적으로 유죄 혐의는 탄탄하다는 게 법조계의 알겠습니다.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의 잠깐 해설이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